네, 그 어느 때보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전략과 분석,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함께 체크해 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엠벤골드 최현동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주시면서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는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일단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잘 올라가다 급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나왔던 세제 개편안이 이제 좀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분석도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시장 하락 이유, 딱 세 가지로 좀 제가 좁혀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인 이유가 있고 국내적인 이유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국내 이유가 가장 크고요. 네. 그래도 그 전에 깔려있던 이 글로벌 이슈까지 보자면, 좋습니다. 이 관세 불안이 재부상하고 있다. 오. 일단 우리가 지난주도 보시면 일본, 유럽도 합의했고 우리도 합의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이 이제 90일 됐기 때문에 물론 90일 되면서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미국과 어떤 상대 교역국 중에서 이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인데요. 이게 아직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런 불안감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 외에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20% 관세 부과 예정으로 나왔고,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는 관세율을 25%에서 35%로 올렸는데, 그렇죠. 또 캐나다 가만히 안 있죠. 보복 관세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 어떤 그 주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거의 협상이 안 된 거고요.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50% 올려버렸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50% 그냥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또 역시나 이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강한 입장이고, 멕시코도 현행 25%에서 30%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이 그 협상이 안 되거나 더 올라가면서 더 불확실한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에서는요. 네. 사실 우리가 브라질이나 멕시코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지금 약간 불안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국내로 넘어왔을 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또 발표했죠. 간밤에 나왔죠. 관세 발표라기보다 이제 이 17개 이 의약품 기업들의 약가를 인하해야 되고, 그걸 60일 안에 이 약가 인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어떤 그 답변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머크라든가 일라릴리 같은 이런 대형 제약사에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본다면은 사실 글로벌 관세 불안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고, 더 큰 불안은 이제 이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우리한테 어떤 그 좀 불리하다, 부정적인 평가다. 뭐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만 어떻게 보면은 좀 수혜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자동차, 반도체 다 좀 어떤 그 불안 요소로 떠오르면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가 얼추 끝났다고 하지만 어떤 그 불안실성 해소보다는 걱정이 더 생긴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또 깔려 있는 게 지금 9월 금리 인하. 네, FOMC 우리가- 결과가 나왔고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FOMC 회의 전까지만 하더라도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한 60에서 70%까지 보고 있던 건데, 네. FOMC 회의 결과 이 파월 의장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는 역시나 신중한 입장이고, 그렇죠. 또 지금 나오는 경기 지표를 갖고 본다고 하면은 9월 달에 금리 인하기에는 좀 약간 빠른 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9월 금리 인하감이 늦춰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빨라야 또 12월이니까는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불안한 건데, 사실상 만약에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은 네. 알다시피 나스닥 선물이 급락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은 0.2%밖에 안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3%까지 빠지는 건 아니고. 그럼 가장 큰 건 이 네. 세 번째 이슈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걸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었느냐면, 네. 관세보다 무서운 게 대주주 양도세다. 아, 이게 주식을 한 5년 정도 해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으로 내리면서 네. 연말말 되면은 그렇게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 대주주를 피하기 위한 그런 그 대주주 양도세 피하기 위한 매물도 나오는 거고요. 또 그런 매물이 나올까봐 개인들의 투매가 또 먼저 나오기도 하고. 꼭 이게 보통 이 12월 달만 피하면 되는 건데, 가을쯤만 된다 하더라도 막 그런 매도 물량이 나와요. 네. 근데 이거를 만드는 또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주주 10억일 때도 뭐 빠진 적이 없다라고 또 그 주장을 하면서 그걸 만들고 있는 건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이 지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강화될 것이라는 그 루머가 막 돌았었어요. 그 장 끝나고 나서 그게 확실하게 발표가 되면서 루머인 줄 알았는데 결국 루머가 아닌 진짜였고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 먼저 보시면 법인세율을 지금 최고세율 24%에서 25%까지 그러니까 각 구간별로 다 1%씩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그 증시하라 이유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그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린다는 건데 네. 이것도 검토한다고 했지 확실할 거로 보이지 않았던 건데 일단 세제 개편 안으로 확정해서 올라온 거죠. 다만 이것도 안이 올라온 거지 네. 확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인데 상당히 이제 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이 14억인데 맞아요. 그 부동산은 냅두고 지금 주식에서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주장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서도 이제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뭐 10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한다 하더라도 한 30억 정도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세제 개편안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좀 빠지고 있는 거고 증권거래세율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인데 0.05%를 올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5에서 0.2% 올리는 그런 것들이 다 된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감액 배당, 그러니까 배당률을 줄이는 그런 감액 배당에 대해서도 과세 방침을 좀 내다 보니까는 그쵸. 사실 지금 이 국가에 이제 어떤 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정말 여기저기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 민주당 정권 때마다 부동산이 올랐는데 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원래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5,000포인트를 위한 그 어떤 국회의원들의 지금 이 모임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되겠냐라는 의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이게 현재 증시에 어떤 찬물을 끼얹는 그러니까 지금 이 5,000포인트를 향해서 막 어떤 상법 개정도 하고 막 그렇게 달려왔던 거잖아요.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세제 개편이 딱 나와주면서 오늘 많은 차이점이 나온 것 같다. 다만 이거는 지금 제가 봤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증시를 봤을 때 이런 논란이 나오고 나면은 다시 또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이슈이긴 하지만 시장의 여론에 반응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렇죠. 앞으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대주주 양도세인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으로 완전 되돌려 놓는 겁니다. 네. 근데 전으로 가게 되면 주식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연말마다 시장이 무섭게 빠지거든요. 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은 잘 가는데 우리 시장만 빠졌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국회 내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10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떤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완화시켜가지고 시장을 키우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키우게 되면은 세수가 더 많아지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시장을 죽여버리면은 그만큼 세수가 더 적어지고 시장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지금 증시 이제 그 전국 안에서도 어떤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국민청원이 들어갔거든요. 네.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도 이제 그 청원에 동의하고 왔는데 네. 그런 것들까지 좀 올라가고 한다면은 사실 저는 이 세제 개편안의 양도소득세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보여지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 증시는 지금 꽤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총매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 어쨌든 지금 빠지는 게 보시면 새로운 악재가 그러니까 몰랐던 악재가 새로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악재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의 상황은 약간의 총매만 있어도 또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볼 때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빠지고 그쵸.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앞으로 우리 하반기 전망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사실 뭐 바이오 쪽에 학회도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어떤 지금 코스피 5,000까지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까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작은 찬물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좀 해결된다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그 섣불리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그냥 좀 차분하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치 이것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 5,000p, 4,000p 얘기 나오면서 해외여행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수학여행을 갑자기 국내로 바꾼 것과 같다라는 충격을 많은 분들이 언급해주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오장 또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공략해야 할 섹터와 종목은요. 두산을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실적에 조금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시장 하락에는 두산이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결국엔 실적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커서 좀 두산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오늘 시장이 어떤 뭐 섹터에 대한 악재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글로벌 악재가 나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게 어떤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었던 건데 그럼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변함이 없고 실적은 좋은 기업이 갑자기 이러한 이슈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 그럼 그거 사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럴 종목들 꽤나 많은데 그중에서 저는 두산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간밤의 미증시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좀 급등이 나왔죠. 근데 어떤 관세 우려감 때문에 또 반도체 기업들도 하락이 나오기도 했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약간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강함을 유지해주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또 투자은행들이 이 목표가 상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번째에 보이는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고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 엔비디아에서 GPU 구매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지금 에너지 그 계약에 있어서 지금 이제 어떤 20년 이상 된 그런 어떤 그 원전, 그러니까 다 쓰러져가는 그런 원전 그 현장을 찾아서 다시 이제 어떤 그 원전 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노후된 원전을 찾아서 20년 계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어떤 그 에너지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뭐 정말 돈을 아끼지 않고 쏟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떤 그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나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는 거는 뭐 누구도 뭐 거부할 수 없을 것 같고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이 로봇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자율주행과 이 휴머노드 로봇 시대가 오면은 이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건데 자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은 에너지 기업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만은 네. 일본 수에는 엔비디아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엔비디아의 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이제 CCL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독점 공급하는 게 바로 두산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블랙일 100부터 이제 CCL을 단독으로 공급하기 시작했고 원래 기존 공급사가 대만 EMC였던 건데요. 거기를 좀 밀어내고 이 H100부터 이제 그 공급을 시작했던 겁니다. B100부터요. 그래서 지금 H100, H200까지도 이 공급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 CC라는 소재가 이 AI 가속기 핵심 소재인데 고속 고열을 견디는 그런 특성이 중요하다 보니까는 어떤 그 하이엔드 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지금 이제 이 엔비디아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서 이 AI 가속기에 대한 어떤 수요를 확인해주고 있고 뭐 이제 시작이다라는 발언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럴 것도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과 지금 휴머노이드는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 봐도 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엔비디아 반도체 실적 전망도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CCL을 공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산의 실적, 그러니까 두산이 이 두산 비즈라고 하는 이 사업부에서 나온 실적인데요. 그 실적은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그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있어서 아마 오늘의 우리 시장 하락 이슈와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이슈만으로 두산은 아마 이번 하락이 진정이 된다면은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두산을 공략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차트 함께 보시면 오늘 역시 3%대 하락하고 있긴 한데요. 네. 지금 가격대 들어가도 문제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급등하고 있다가 네. 오늘 빠진 건데 역시나 두산의 펀더멘털과는 1도 상관없는 이유 때문에 빠졌던 거고요. 그럼 결국 이번 시장 하락이 진정된다면은 이런 종목도 위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꼬리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건, 그 꼬리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가장 반등이 빠를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이 전고점대인 7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3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가격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시장에 대한 방향성, 전략이 중요한 시점인데 오늘 장마감 이후 오후 4시에 무료 방송을 좀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네, 오늘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느 쪽으로 또 선택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 회복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는 종목과 섹터를 아주 또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